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벽한 분석으로 수능화학을 꿰뚫는다. 공부의 라인을 타자 화학의 김성은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화학결합,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죠.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 텐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이 7월 학평 날입니다. 그쵸? 자, 이 7월 학평 오늘 이제 시험 보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저희 평가원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9월 평가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 12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몰입해서 제가 항상 메시지에서 강조하고 있죠. 집중력 있게 공부하면 정말 같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공부할 때는 몇 배나 학습 효과가 뛰어날 수가 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요. 정말 몰입해서 1분 1초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한번 이온결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온결합, 공유결합 형성 과정에서의 옥텟 규칙의 이해라고 했죠, 제가. 일단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무조건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옥텟 규칙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자 배치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죠. 왜 이렇게 결합을 하는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의 화학결합, 분자의 구조, 결합각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2015 학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미 원소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엮어봤을 때 어떠한 결합을 하는 물질인지 더불어서 결합각은 몇 도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분자의 모양까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 통합형 문제가 나오고 있는 단원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오비탈에 의한 전자 배치, 화학결합, 주기적 성질, 산화수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요렇게도 구성될 수가 있다. 한 문제가. 그죠? 그래서 주기적 성질한다면 보통 자주 나오는 것이 화학결합에서는요. 입자의 크기예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금속은 양이온 되면서 입자 크기가 작아지고 비금속은 음이온 되면서 입자 크기가 커진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어차피 주기적 성질도 우리가 다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까지 결합했을 때 산화수까지 원소의 산화수까지 물어보는 전형적인 통합형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루이스 전자음식. 이거 모르면 이 물질의 구조 모르죠. 루이스 전자음식을 알아야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고요. 구조식을 그려야 이 물질의 이 분자의 3차원적인 구조, 모양을 파악할 수가 있고 모양을 알아야 이 분자의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또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쭉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통합형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원이 되는 거겠죠. 되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 화학결합 종류에 따른 결정의 특성입니다. 자, 문제 중에서 어떤 결정 A, B, C, D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표로 나와 있을 때 오른쪽 끄트머리에 항상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고체하고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언제 있는지 나와 있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그런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결정들은 어떤 결정인지 파악하는 그런 문제도 전형적인 수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초점 맞춰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온결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형성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물질 NaCl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자, 이온결합은 기본적으로 얘는 그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금속이라는 물질은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매우 좋아하죠. 그죠? 금속성이 뛰어난 물질이고 비금속은요. 전자를 얻는 걸 매우 좋아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버리는 걸 좋아하고 얘는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버린 전자를 얘가 얻을 수가 있겠죠? 되죠? 자, 그러면 각각 우리가 알맞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인 옥텟 상태가 되면서 자, 분필이 부러져가지고 가장 안정한 옥텟 상태가 되면서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도 마찬가지로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옥텟 상태가 된 상태, 안정한 이온의 상태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안정한 이온이 된 거죠. 이 상태도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된 거니까. 옥텟 규칙에 만족해야 안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학결합을 또 하는 거죠. 안정해지기 위해서.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8쪽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 상태에서요.
이제는 정전기적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 이때 결합할 때는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온 결합 형성될 때 뭐 에너지 변화 그래프 또는 이온 결정들 녹는 점 비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과정 전자 배치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적 성질 관점에서도 문제를 나올 수가 있다고 했었죠? 주기적 성질. 여기서는 입자의 크기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Na 금속 원소가 Na 플러스가 될 때는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죠? 아예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돼요? 껍질 수가 하나가 없어졌죠. 이게 금속의 특징이에요. 원자과 전자를 버리는 거. 그죠? 껍질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크기가 감소합니다. 확 감소하죠. 주기적 성질이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양성자 수는 그대로인데 전자만 늘었어, 하나가. 그럼 이거는 유효액 전화가 어떻게 되는 거?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지금. 정말 열심히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주기적 성질에서 유효액 전화가 감소한다. 왜? 양성자 수는 그대로인데 전자 수만 늘었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만 어떻게 돼요? 증가해. 가름막기 효과만 증가해. 그래서 인력은 감소해서 유효액 전환 감소해서 인력이 감소하니까 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합을 형성한다. 이게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이온 결합의 특징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물에 잘 녹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물에 잘 녹을까? 물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화학원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 물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극성 용매입니다. 대표적인 극성 용매.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라는 건 우리가 보통 분자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이온 결합 물질도 당연히 극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전하를 대놓고 완전한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 정말 극성을 크게 띠고 있는 물질이죠. 그럼 당연히 물이라는 거는 극성 물질, 극성 분자니까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죠. 그럼 이온 결합 물질 당연히 잘 녹겠죠. 알겠죠? 또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파악하는 그러한 실험 내용으로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극성 분자는 물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바로 사염화탄소 용매에 잘 녹는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되겠죠? 어쨌든 잘 녹는다라는 거고 이온 결합 물질. 자, 두 번째는요. 액체 용융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수용액, 액체나 용융액 상태에서 그쵸?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혀 전류가 통하지 않다가 액체가 되면서 녹았을 때부터 녹는 점 이상일 때부터 또는 물에 녹았을 때부터 전류가 갑자기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온화가 되니까 전류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모두 고체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다 고체라는 이유는 그만큼 녹는 점이 높으니까 그만큼 결합력이 세니까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결합력이 세다. 웬만하면 잘 안 녹아. 그 상온에서 이온 결정은 다 고체야. 이온 결정 말 그대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단단하지만 외부의 셈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진다라는 거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으스러짐 또는 부스러짐 특징 알죠? Na 플러스 뭐 Cl 마이너스 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뭐 Cl 마이너스 Na 플러스가 얘가 계속 지금 반복되면서 결합하고 있는 그런 이온 결정이라고요.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규칙적인 그런 배열을 갖고 있는 결정인데 이온 결합 물질은. 그럼 여기에서 얘가 왜 부스러져요? 결합력이 약해서가 아니죠, 전혀. 결합력이 강하니까 녹는 점이 높은 거라고요. 그럼 왜 얘가 으스러질까? 이거는 이렇게 생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한 층만 밀리게 된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우연히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결합 방식 때문에 이때는 한 층에 밀리면 부스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합력이 약해서라고 보시면 안 돼요. 구조적인 특징이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분자 결정은요. 으스러짐 또는 부스러짐 특징이 있을까 없을까? 분자 결정.
걔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관점이 달라요. 분자 결정도 뭐 드라이아이스나 뭐 나프탈렌 뭐 이런 것, 얼음 이런 게 분자 결정인데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분자성 물질. 그쵸? 자, 그런 애들도 부스러져요. 그 이유는 얘도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얘는 뭐 때문에? 얘는 그야말로 결합력이 약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분자 안에 공유결합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얘는 분자성 물질이니까 분자 간의 인력으로 붙어있는 물질이죠. 그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부스러지는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관점이 다른 거죠. 알겠죠?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온 결합에 이어서 공유 결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공유 결합 보시면 공유 결합의 형성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요. 사실 여러분이 가장 화학원에서 기초적인 내용이다. 우리가 2단원의 개성 있는 원소도요. 원자나 원소에 다루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화학 결합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 결합의 형성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공유 결합의 형성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유 결합은요. 누가 하나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것처럼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 되는 거겠죠. 자, 이게 공유 결합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온 결합은요.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강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해서 사이좋게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공유 결합은 어때요?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둘 다 얻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전기 음성도도 금속보단 비금속이 훨씬 크잖아요. 그쵸?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러면 둘 다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결합해요?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둘 다 음이온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결합할 때는 사이좋게 전자 하나를 사이좋게 두고 서로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출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전자 하나씩 공유하자.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역시 이렇게 결합하는 이유에는 안정해지기 위한 옥텟을 만족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얘는 수소 원자는 전자 껍질 하나밖에 없으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게 바로 옥텟을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오비탈로 표현하면 1s2 상태가 되는 거죠. 기억하시죠? 오비탈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안정한 분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분자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물 분자가 형성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2주기니까 18쪽 중에 2주기 원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 옥텟을 만족했다. 그럼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서로 좋은 거죠. 다 옥텟을 만족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결합하는 게 공유 결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 관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서 자, 일단은 얘네가 결합을 일단 형성하면 안정해지는 게 맞죠.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니까. 자, 근데 결합을 한번 형성하면 이 결합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해. 자, 왜 결합이 유지될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주기적 성질에서 배웠어요. 자, 이 원자핵을 사이에 두고 이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유지가 돼요. 한번 결합 형성하면 이렇게 유지가 돼. 그 이유는 뭔가의 구성 입자들 간의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결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인력이 바로 뭘까요? 이 원자핵이 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인력, 이 원자핵이 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인력, 이런 인력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얘는요. 전기 음성도가 둘 다 수소니까 같아서 당기는 인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물질을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되죠? 자, 얘는요. 그치. 한쪽으로 치우쳐.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수소보다 크기 때문에 몇이죠? 산소는? 얘는 그쵸. 3.5입니다. 수소는 2.1. 되죠? 산소가 훨씬 커서 산소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확 치우쳐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분자 구조까지 고려해서 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수능 완성이니까. 되시겠죠? 여기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하게 결합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루이스 전자협식입니다. 자, 이거 못하면 구조도
못 그리고요. 그쵸?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여부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 원자과 전자를요, 이렇게 점으로 원소기호 주변에 이렇게 표현한 게 로이스 전자음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구조식입니다. 알겠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결합을 형성할 때요, 예를 들어서 얘는 금속이니까 얘를 빼고, 얘도 금속이긴 하지만 공유결합도 할 수 있죠.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지금 2개예요. 되죠? 그럼 얘는 결합 어떻게 하죠? 2개인데? 얘는 이렇게 결합을 하죠? 베릴륨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여기 뭐 B, 뭐 F2 이렇게 올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공유전자쌍이 2쌍인 걸로 끝나는 이걸로 그냥 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플로린은 당연히 옥텟을 만족한 상태가 되지만 얘는 지금 옥텟을 만족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안정의 그런 예외적인 물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소도 어때요, 여러분? 붕소도 가운데 붕소를 기준으로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요? 플로린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공유결합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플로린은 역시 마찬가지로 옥텟을 만족했지만 붕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은 베릴륨과 같은 그런 물질 기억해 두시고요. 되죠? 자, 그 다음에 탄소부터 보시면 탄소는 결합 어떻게 해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얘는 4번의 공유 결합을 무조건 해야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4개의 공유 결합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4개만 결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결합할 수 있어요. 탄소는 이렇게 이중결합 2개, 이중결합 하나, 단일 결합 2개 또는 삼중결합 하나, 단일 결합 하나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겠죠. 되죠? 질소는요. 질소는 15족이에요. 원자과 전자수 5개. 그럼 얘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3번 결합하죠. 일반적으로. 비공유 전자수 한 쌍. 마찬가지로 얘도 이중결합 하나, 단일결합 하나, 비공유 전자수 한 쌍. 그다음 삼중결합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비공유 전자수 한 쌍 있는 이러한 물질들. 산소는요. 산소는 이렇게 2번 결합하죠. H2 같은 거. 마찬가지로 산소.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요. 이중결합으로. 그죠? 플로린은요. 플로린은 이렇게 한 번 결합하죠.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소도 한 번 결합합니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이걸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결합선이라는 건요. 우리가 개수를 어떻게 파악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파악하면 되죠. 결합을 하는 이유는 안정해진 전자 배치,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럼 옥텟 상태라는 거는 2주기 원소일 때 전자가 총 8개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8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자과 전자수가 총 몇 개예요? 얘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8개 만들기 위해서 4개가 결합선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8개가 되기 위해서 3번을 결합을 해야 되고 8개 만족과 2번을 결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물질 특징.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온결합 물질과 뭐 차이점도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한다면 크게 2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첫 번째, 원자성 물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자성 물질이 있어요. 되죠? 자, 원자성 물질은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원자 결정이라는 또는 공유 결정이라는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공유결합 물질에서 분자성 물질은 뭐 분자 결정이든 어쨌든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둘의 공통점은요. 둘 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자, 분자성 물질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드라이아이스. 고체죠? 자, 얘의 특징은 CO2 안에서는 탄소 원자, 산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얘가 상태 변화할 때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끊어지는 건가요? 바로 CO2와 다른 CO2 사이에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가 끊어지는 게 녹는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분자 안에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이게 분자성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을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분자식. 되죠? 그런데 원자성 물질을 한다면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자, 얘네들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 동소체 있어요, 여러분. 탄소 동체. 플로렌 빼고. 플로렌은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자, 누가 있냐면 여기에는 뭐 다이아몬드나 또는 흑연 같은 거 또는 뭐 그래핀 같은 게 있죠. 자, 얘네들은 다 우리가 화학식 중에 뭘로 표현해요? 실험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C 이렇게 실험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얘는 분자성 물질처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녹을 땐 원자 간의 결합력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얘가 상태 변화할 때는 결합력이 아니라 분자 간의 인력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때는 우리가 딱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은요. 기준은 원자 결정인 얘는 무조건 실험식이다. 분자 결정 또는 분자성 물질은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분자 안에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끊어지는 거다? 분자성 물질은 분자 간의 인력이 바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두 번째로는 고체, 액체 상태에선 모두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있어요. 이거. 그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가 안 통하죠. 되겠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물질? 얘네들은 바로 원자 결정이죠. 결정, 실험식으로 표현한 물질입니다. 얘는 예외적으로 전류가 통한다라는 거를 탄소 동소체에서 정리를 했던 거죠, 우리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요. 분자성 물질이지만 전류가 통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필요해. 그냥 액체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나 고체나 전류가 안 통해요. 이렇게 특이한 물질 빼놓고 뭐 원자 결정이든 분자든 간에 안 통하는데 어떤 물질들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HCl 같은 거 있죠? 또는 H2CO3 같은 거 있죠? 또는 이런 거 있죠? 자, 얘네들은요. 용융액 말고 어떤 상태에서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마찬가지로 얘도 수용액 상태에서는 바로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이온화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수용액 상태에서는요. 얘가 물에 녹았을 땐 NH4 플러스와 뭐로?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물질이에요? 아, 얘는 이온화 됐으니까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아니죠. 다 공유결합 물질 분자예요, 분자. 분자는 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니까. 다 분자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이런 예외적인 물질 말고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들은요.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류가 통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염산이고 탄산이고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얘는 암모니아 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무조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산 또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자성 물질들은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류가 통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배위결합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배위결합도 공유결합 중에 하나인 그런 결합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결합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얘는 전자가 풍부한 애가 일방적으로 다 주는 거다. 이게 배위결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얘는 아니죠. 중심 원자의 이 전자쌍을 붕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이런 붕소나 아까 얘기했던 베릴륨 같은 그러한 중심 원소를 갖고 있는 물질들은요. 배위결합을 되게 잘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얘는 지금 옥텟이 아니죠. 그렇죠? 옥텟이 아니에요. 옥텟이 아니지만 배위결합을 했을 때 드디어 어떤 상태? 드디어 옥텟이 됐어요. 드디어. 그럼 얘네들은 되게 배위결합 하기 좋아하겠죠. 옥텟에 만족하면 더 안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통합형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로는 뭐 분자의 모양이나 결합각 같은 게 있겠죠. 자, 분자의 모양. 자, 얘는 평면 삼각형이었고 각도는 120도였는데 여기서는 입체 구조. 그죠? 삼연체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붕소를 기준으로. 각도는 대략 109.5도가 된다라는 거.
분자의 모양이나 결합각이 바뀔 수 있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되겠죠? 중요한 내용들 같이 통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배위 결합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정의 특성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정의 특성.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결정의 특성들. 자, 얘는 뭐 X 결정, Y 결정, Z 결정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녹는 점의 뭐 값이 나와 있고 전기존성이 뭐 고체와 액체에 따라 나와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정인지 맞추는 문제. 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구성 입자는요,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수능 목적상 금속 양이온과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죠? 다 설명했고 이온 결합 형성 과정. 당연히 이온 결합이고요. 녹는 점은 높다. 결정이니까. 상온에서 다 고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전기 전도성은 이것도 이미 정리했는데 얘는 뭐예요? 고체에서는 이온이 있긴 하지만 전하를 띤 입자가 있긴 하지만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이온이. 전류가 안 통해. 하지만 녹았을 때는 상황이 달라. 용융액일 때는 어때요? 녹으니까 전기 분해도 가능했었어. 그런 이온결합 물질들 여기 이렇게 예제로 나와 있고요. 되죠? 자, 두 번째로는 분자 결정입니다. 분자 결정 역시 얘는 당연히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분자 결정이든 앞에서 정리한 원자 결정이든 간에 결합의 종류는 다 공유결합이에요. 되겠죠? 공통점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얘는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로서 존재해서 독립된 단위체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녹을 때 또는 끓을 때는 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의 인력이 관여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만 녹는 점 매우 낮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원자 결정은 어때요? 얘는 원자가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공유결합을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결정, 공유결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걔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고 얘 결합이 끊어질 때는 공유결합이 끊어져야 상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은 매우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결정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분자성 물질, 녹는 점 매우 낮고 인력이 끊어지는 거니까 얘는 원자성 물질, 공유결합이 끊어져야 돼. 그래서 매우 결합력이 세니까 공유결합이 녹는 점 매우 높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전성 볼까요? 전기전성.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흑연 같은 거는, 그래핀 같은 거는 전기전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그죠? 나머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지만,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일반적으로 없지만 있는 물질도 있어요. 산 또는 염기,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외 같은 물질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산 또는 염기도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통하게 된다. 되겠죠? 그럼 나머지 물질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SiO2가 누구예요? 얘는 석영이죠. 얘는 원자 결정이에요. 근데 드라이아이스는 화학식으로 분자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막상 딱 봤을 때 뭔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시험에 나왔을 때. 얘도 14족이고 얘 산소고요. O2. 얘도 14족이죠. 얘는 2족이고 얘는 3족이죠. 뭔가 둘 다 분자식같이 보일 수 있지만 분자식이 아니죠. 누가 아니야? 얘가 아닌 거죠. 얘는 원자 결정이기 때문에 Si랑 O가 계속 규칙적으로 공유결합하고 있는 결정이고요. 원자성 물질. 얘는 분자성 물질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분자식이고 얘는 실험식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차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간단하게 볼게요. 금속 결정. 자, 얘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금속 결합이라 보고 얘도 뭐 정전기적 인력이라 볼 수가 있겠죠. 결합을. 자, 녹는 점. 일반적으로 결정은 다 높다. 분자성 물질만 낮다. 인력이기 때문에. 알겠죠? 높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알아두세요. 금속은 결정이니까 일단 높아요. 높은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교육과에서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금속은 높지만 금속 중에서 누구는 알칼리 금속 1족은요. 녹는 점 매우 어때요? 낮은 편이죠. 알겠죠? 리튬도 100 몇 도씨지만 리튬 말고 뭐 나트륨, 칼륨으로 가면 갈수록 두 자리의 녹는 점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매우 결정이지만 매우 녹는 점이 알칼리 금속만큼은 낮다라는 거 같이 정리해 두세요, 여러분. 알칼리 금속은 매우 녹는 점이 낮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럼 결국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결정은 높고 분자성 물질은 낮고, 근데 결정 중에서 알칼리 금속은 매우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금속은 어떤 특징? 항상 얘는 전류가 통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자료분석 특강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온결합 물질과 고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비교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 자, 얘는 녹는 점 일단 높아. 다 고체야. 결합력 세. 그죠? 하지만 전기 전도성은 고체에서 없지만 갑자기 있게 돼. 액체로부터. 이런 게 이온결합 물질이고, 고온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없어. 그리고 매우 낮아. 그 이유는 얘는 둘 다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념 정리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중요한 내용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꼭 정리해 두시고 지금부터는 문제를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문제 보시면 원자 AB가 나와 있고 역시 전자 배치가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전자 배치 나와 있을 때는 어떤 원소인지 빨리 바꿔라. 그죠? 자, A는 누굴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16쪽이니까 산소야. 8번이고. B는요. 얘는 나트륨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3s1, 1쪽이야. 원자과 전자수 하나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C는요. 3s2, 얘는 3쪽이 2족이야. 마그네슘이야. 12번이죠. 얘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7개야. 3족이 원소 Cl이야. 이렇게. 17족. 그죠? 자, 그럼 기억 보시면 CA는 B보다 전기 전도성이 크다. 그럼 CA는 누구예요? CA는 MgO야. MgO. 그죠? MgO는 당연히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되죠? 자, 어떻게 이런 이온결합 한 거냐면 Mg는 전자를 2개 잘 버리고요. 얘는 그 전자 2개를 잘 얻기 때문에 얘네끼리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이온결합 물질,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물질이고요. 자,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절대로 전기전도성을 얻고요. 그다음 B는요. 얘는 Na죠. 얘는 금속이니까 고체든 액체든 무조건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유전자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보다 전기전도성이 크다가 아니라 얘는 없고 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양이온의 반지름은 BD가 C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BD는 누구예요? BD는 BD니까 NaCl,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금속과 비금속. CA니까 얘는 MgO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이온이라는 거는 누구? 금속이죠, 당연히. 금속. 그죠? 그럼 Na 플러스하고 Mg 플러스. 자, 이거는 보자마자 딱 답할 수 있어야겠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자, 얘네들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하나요? 바로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죠? 양성자수만 다르고 전자수도 같고 전자 껍질수도 같아. 그럼 양성자수 많은 애가 인력이 더 세니까 크기가 더 작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CA보다 크다가 맞는 거고요. 디귿, AD2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AD2. 얘는 비금속 원소끼리만 결합되어 있는 공유결합 물질이야. 틀렸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니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닮은 꼴 문제. 자, 닮은 꼴 문제 유형 익히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전자 배치가 나와 있어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주기율표가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원소인지 찾을 수가 있겠죠. 좀 더 쉽게. 자, A는 누굴까요? 얘는 산소가 될 것이고 얘는 플로린이죠. 2주기. 자, 얘는요. 얘는 나트륨이야. 얘는 칼슘이야. 20번이죠. 자, 그럼 기억 보시면 공유전자쌍은 A2가 B2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A2. 산소니까 O2가 되는 거죠. 얘는 16쪽이니까 이렇게 2번 결합해야 돼 라고 얘기했고요. 원자과 전수 6개죠. B2는요. F2야. 이렇게 결합해야 돼. 17쪽이니까 한 번 해야 돼. 공유결합을. 그러면 공유전자쌍은 몇 쌍? 2쌍이고 1쌍이죠. 공유전자쌍은 O2가 더 많다. 하지만 비공유전자쌍은 F2가 더 많겠죠. 여기는 몇 개? 12개. 여기에는 8개가 되는 거죠. 또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니은 C2A를 구성하는 입자는 모두 옥텟 규칙이다. C2A. C2A는 누구? Na2O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온결합 물질이죠. 금속과 비금속. 당연히 옥텟이죠. Na는 Na 플러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산소는 E-를 이루고 있는 둘 다 등전자 이온의 상태에서 결합을 하는 거죠.
네온의 전자 배치로 같죠?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맞고요. 자, 디귿. CB와 DA를 구성하는 이온 중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C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B는 누구? CB는 NaF. 자, NaF고. DA는 누구? DA는 CaO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NaF. 이온 중 반지름. 자, 얘는 일단 비교해 본다면 문제에선 지금 가장 얘가 작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건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랑 O 산소 2 마이너스예요. 왜 얘가 만만하냐면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요? 양성자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다른 게. 전자수나 전자껍질은 다 같아. 네온의 전자 배치.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죠. 열심히 연습했던 거죠. 가장 잘 나오는 애들이고. 그리고 등전자 이온에서 양성자수 가장 많은 Na 플러스가 가장 작아야 되지 무조건. 인력이 가장 크니까. 그 다음 원자 번호 큰 애. 얘가 작고 가장 큰 애는 얘야. 여기까지는 일단은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만 비교하면 돼요? 일단 얘네 셋 중에는 얘가 가장 작으니까 CA2 플러스만 얘랑 비교하면 돼. 문제에선 얘가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가만 비교해서 얘가 작으면 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둘 중엔 누가 작을까요? 일단은 입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이 전자 껍질수라고 했죠? 껍질수 몇 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니까 2개. 껍질수 3개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니까. 원래 얘는 사주기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칼슘은 전자 2개 버리면 여기에 있는 거고 NA는 전자 하나 버리면 여기 있는 거고요. 아르곤. 칼슘은 NA는 여기 있는 거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이렇게 있는 거니까 껍질 수가 누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잖아. 그럼 칼슘 이온이 더 많기 때문에 크기는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껍질 수가 우선순위 1번이니까.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가장 작다라는 게 일단은 답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배열해 볼까요? 순서대로. 누가 가장 크고 작은지 한번 쭉 볼게요, 우리가.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맞췄죠? 요거는 등전자 이온.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Na 플러스보단 커. 여기 들어가야 될까? 여기 들어가야 될까? 보세요. 자, Na 플러스 이렇게 있고 F 마이너스, 산소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CA2 플러스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는 지금 껍질이 2개고요. 껍질 수가 영향력 가장 크니까 얘도 2개, 얘도 2개.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얘는 3개예요. 그럼 얘가 제일 크다?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얘는 여러분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요. CA2 플러스.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CA2 플러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F 마이너스보다는 작고 Na 플러스는 크게 돼요, 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전자 껍질 수가 클수록 무조건 가장 크다 라고 배우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배웠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전자 껍질 수는 얘가 더 많긴 하지만 양성자 수가 매우 많아서 인력이 매우 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예외적으로 얘네 사이에 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능에서 얘가 어디 들어가는지 물어볼까요? 그렇게는 안 물어보겠죠. 결과로 주고 해석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해석해봐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껍질수는 얘가 더 많지만 얘네보다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양성자수가 꽤 많아서 인력이 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해석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정답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필수 유제죠. 자, 보시면 역시 전자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역시 누군지 맞춰봅시다. 자, 일단 전자 배치.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원자라고 했으니까요. 3s1이니까 얘는 나트륨이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자니까. 바닥 상태 맞고요. B는요. 자, 얘는 플로린이야 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X라는 물질은 A하고 B가 결합된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X는. 자, 그럼 얘는 누구다? 금속과 비금속. 아,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NA는 플러스일까? F는 마이너스일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물질이야. 그죠? 자, 그럼 X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수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만 없다. 그럼 당연히 맞는 거죠. 이온화되면 전류가 흐른다. 자, 니은은요. X의 구성 입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렇죠? NA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마찬가지 등전자 이온이다. 맞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입자의 크기를 물어봤어. 누가 클까요? 얘가 크겠죠. 그죠? 자, 디귿 X가 생성될 때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금속은 전자 버리고 얘는 전자 얻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결합하는 거죠. 맞는 거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보시면 얘는 루이스 전자음식이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얘는 무조건 A가 수소야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주기 원소다. 그럼 이주기라 했으니 원자가 전자수가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하나니까 얘는 1쪽이다. 이주기. 그럼 얘는 누구다? 얘는 리튬이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쪽. 얘 산소고요. 얘는 플로린이야. 이주기니까.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기억 보시면은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C2가 B2보다 많다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C2는 F2가 되는 거고요. B2는요, O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O2에는 지금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총 몇 개예요? 4쌍이 있는 거죠. 이거 옥텟에 만족한 상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6개니까 2번의 결합을 해야 된다. 옥텟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기했었고요. 얘는 한 번 결합해. 그 이유가 원자가 전자수가 7개라서 한 번만 결합하면 옥텟에 만족할 수가 있어. 그럼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한 번만 결합한 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C2가 B2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니은 A와 C는 공유결합으로 화합물. 공유결합이 될 수 있을까요? A가 금속인데, 1쪽인데, 알칼리 금속인데 비금속이랑 공유결합은 절대 못하죠. 이온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럼 이온 결합하면은 어떤 물질? Li 플러스 F 마이너스 그래서 결합해서 LiF인 이런 이온 결정 만들 수 있겠죠. 자, 니은 틀렸고 디귿 B와 C가 결합하여 생성된 안정화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통한다. B하고 C. 자, 얘는 무조건 산소랑 플로린이면 산소는 결합을 2번 해야 돼. 플로린은 한 번 해야 돼.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플로린이랑 결합할 수밖에 없겠죠. 되겠죠? 그럼 얘는 공유결합 물질 분자인데 얘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안 통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액체니까 또 용융액 얘기하는 거겠죠?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에서 전류 안 통한다. 알겠죠? 얘는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 얘 산화수 몇일까요? 물어볼만 하죠, 얘는. 그 이유는 보통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인데 이때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애랑 결합해서 이때는 플러스이다.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자, 디귿 틀렸고요. 답은 기억만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자, 그럼 3번 보시면 원자 X와 Y의 원자 번호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원자 X와 Y의 원자 번호입니다. 자, 원자 번호 5번이다. 누굴까요? 붕소죠. 5번은 붕소야. 주기율표에 2주기 13족이 있어. 나와줘야 되고. 자, 9번이다. 플로린이고 얘는 2주기 17족이야.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붕소랑 플로린은 제가 얘기했지만 붕소는 예외적으로 옥텟에 만족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자, 그럼 붕소는 일단은 중심 원자로서 원자가 전자수가 3개고요. 13족이니까. 플로린은 한 번 결합해야 돼, 무조건. 그죠? 그럼 이렇게 결합한 수밖에 없겠죠. 되나요? 그럼 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답 1번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분자의 구조까지 얘기한다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삼각뿔이 아니라 얘는 평면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각도는 몇 도다? 얘는 각도는 120도다. 결합각. 근데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요. 갑자기 단어 왜 건너뛰나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통합적으로 정리할 때예요. 문제풀이니까. 알겠죠? 답 1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붕소 같은 물질이나 베릴륨은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뭘 잘한다? 배위 결합을 잘한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화학 반응식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와 있고요. 얘도 아마 결정의 종류에 따른 전기 전도성이 나와 있는 거겠죠? 자, 뭔가 없다가 있으면 무조건 이온 결정. 계속 있으면 금속 결정. 계속 없으면 공유 결정이겠죠. 또는 뭐 분자 결정일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일단은 상태가 고체, 기체, 기체예요. 그럼 여러분, 이온 결정은 기체가 없잖아요. 무조건 공유결합 물질 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나요? 역시 전기 전도성이 없음이야. 아,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없음, 있음? 아, 얘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역시 고체고 기체고 고체니까 역시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까지 확인해야지 정확한 판단이 되긴 하겠지만 상태만 보고도 대략 판단할 수는 있다, 사실은요.
금속은 고체니까 상온에서 어쨌든 얘도 고체죠. 금속이니까. 그죠? 그리고 화학식에서 앞에 쓴 게 금속이니까요. B가 금속, 얘가 비금속. 얘는 산소잖아요. 지금 여기서 진짜 산소. B는 우리가 실제 물질이 아니지만 얘는 진짜 산소예요. 산화물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산화물인데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분자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되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그러니까 A, B는 3주기래요 또. 자, 기억 보시면 전기금속은 A가 B보다 크다. 전기금속은 일단 금속보다는 비금속이 훨씬 크죠. 그죠? 자, 그러면 전기금속도 A, B를 비교했을 때 B는 금속, A는 비금속이야. 왜? 비금속끼리 결합한 게 공유결합 물질 분자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전기금속도는 무조건 비금속이 금속보다 크다. 맞고요. 둘 다 3주기라고 할 것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용융상태의 BO를 전기분해한다면 BO, 용융상태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용융상태 가능합니다. 그럼 용융상태 전기분해하면 플러스에서 O2가 생성이 된다. 플러스 극은 얘는 무슨 반응? 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 그럼 산소가 붙어있으니까 얘가 전자 버려서 O2가 나오겠네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디귿. AO2와 BO는 같은 종류의 화학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 아니죠? 이건 계속 아까부터 설명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결국 전기조소수 딸은 어떤 물질인지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원자 A, B래요. 자, 일단 보자마자 누군지 파악해라. 그냥 건너뛸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A가 누굴까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야. 2주기야. 질소구나. 7번. 얘는 3주기고 원자라고 했으니까. 그죠? 원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주기, 7개, 17쪽. 얘 누구다? 염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원자 AB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 분자 AB3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분자 AB3는 NCl3 구조식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려요, 구조식? 질소는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5개 있고 얘는 옥텟 만족하기 위해서 3번만 결합하면 돼. Cl은 17족이니까 얘는 한 번씩 결합해야 돼. 이렇게 결합하고 비공유쌍이 남아있다. 이것도 꼭 표현해 주신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표현 안 하면 또 막 나중에 분자의 모양 할 때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도 꼭 표현해주는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몇 개다? 10개다. 하나인데? 이러면 또 돼, 안 돼요? 여기선 지금 중심 원자의 이런 말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원자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되죠.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 거죠. 항상 중심 원자에만 익숙해져 있죠, 학생들이. 몇 개예요? 9쌍에 10쌍입니다. 10개 맞고요. 전자쌍이니까. 근데 니은은요, A의 원자과 전자는 모두 공유 전자쌍을 이룬다. A의 원자과 전자는요,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때 한 쌍은 비공유 전자쌍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B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B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B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얘는 3주기인데. 옥텟에 만족했지만 얘는 누구와 같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겠죠. 3주기니까. 틀렸어요. 답은 기억만 가능합니다. 1번입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5번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화학결합.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개념 정리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역시 건너뛰지 마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열심히 들으시고요. 문제풀이까지 충분히 복습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저희 메시지는요. 사실 제가 요 근래에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요. 정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다름 아닌 내용은 영국의 조로증 소녀로 유명한 헤일리 오카인스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17년간 내 인생 정말 행복했어요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어난 지 2년 만에 선천성 조로증 진단을 받은 헤일리. 정해진 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그녀에게 인생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죽어가는 것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는 조금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지 그 기대감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헤일리는 2살 때 선천성 조로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예상한 수명은 13살. 13년이란 시간이 주어진 헤일리는 비관하기보다는 소중히 여기기로 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13년이나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 생각을 천천히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성된 버킷리스트 15가지. 그녀는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조로증 치료를 위한 임상실험에도 적극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조로증을 알리고 기금 마련에도 힘썼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정한 예상 수명 13살이 되던 해에 자서전 나이보다 일찍 늙기를 출간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체의 나이는 이미 100살이 넘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7살이 되던 해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살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조로증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더 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그녀.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녀가 남긴 멋진 인생의 흔적들은요 영원히 사람들 가슴속에 살아 숨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요 누군가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좀 얻고 싶었던 그런 하루,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시간, 그쵸?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 감사히 여기며 값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늘 믿고 응원합니다.